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햇빛이 따뜻하게 비쳐서 그래서 그렇게 추운 거를 그렇게 크게 추운 건 느끼지 못합니다만 오늘 영하 3도, 내일은 영하 6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영하 10도, 월요일까지 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영하 6도, 또 월요일날은 영하 10도, 화요일날은 또 영하 3도 정도 내려가니까 화요일날부터 날씨가 좀 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속보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 가덕도에서 그 김씨라는 부동산 업자한테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에, 그 목에 상처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헬리콥터 소방 헬기로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왔다 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 그 의료협회나 또 서울 또 광주 전라도 광주 의료협회에서도 거기에 부당하다고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통 전국의 시도에 있는 의료계에서 아마 난리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듣게 됐어요. 아니 부산 그 의료원이 외상 그 응급 치료하고 뭐 하는 길에 제 뭐 1위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서울대보다 서울대병원보다도 더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의료진도 많고 뭐 15명이나 되고 서울은 5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는 그리고 서울대는 뭐 병실이 그 입원 환자 병실이라는 것이 그 거기에는 외상 환자가 치료하는데 5개가 병실이 있는데 그 부산은 뭐 거기 치료하는 그 병실이 뭐 거기에 저기서 100몇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150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훨씬 의료진도 오래됐고 경험도 있고 또 의료 그 의사들도 많고 시설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등급이래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A등급. 근데 거기서 수술하지 않고 서울로 왔다. 근데 서울로 왔는데도 헬기를 타고 올라왔다. 완전히 황제 환자예요. 황제 환자. 크게 그렇게 응급 환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면은 응급 환자라면 부산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응급 환자가 아니라면 아니 일반 차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가고 싶으면. 근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왜 부산대 병원에 갔으면 거기서 우선 치료가 첫째 아닙니까? 그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상태를 보고 나서 또 뭐 서울대로 가든지 뭐 삼성병원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때요 거기서 수술을 안 하고 거기서 치료를 안 하고 서울대로 왔는가 서울대병원으로 왔는가 그게 많은 분들의 의혹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그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 씨라는 분을 그러니까 그 사고를 치기 전날
그 모텔에 가는데 거기까지 에, 외제차로 태우다고서 내려주는 것이 CCTV에 포착이 됐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벤츠차라고 그러는데요. 외제차로 태워다 줬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김씨라는 그 습격범은 그 봉화마을도 갔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거기 생각했는데 봉화마을도 가고 양산 마을도 갔어요. 양산도 갔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리고 울산도 갔다 이제 부산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뭐 그때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고 전날 그 숙소 자는 모텔에 외제차로 태우다가 내려주고 간 사람이 있다. 그게 CCTV에 나왔다.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승용차를 탄다든가 해야 되는데 외제차 탄 사람이 외제차에 타고 거기서 내려줬다. 외제차를 끌고 가서 내려줬다. 좀 나가 볼 때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요. 좀 의구심이 갑니다. 무슨 뒤에 공범이 있는 거 아닌가? 뒤에서 어떤 조종자가 있는 거 아닌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외제차를 가지고 태워다 줬다. 그럼 외제차 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금 김 씨는 그 이재명 지지자인데 그냥 태워다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금 습격범은 범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외제차 차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다. 민주당 공범 여부도 의혹 없게 수사를 해달라. 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요. 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있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국가와 국민들 정치인으로 해서 체면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마구 막 해버립니다. 거기 그 천정배 그 의원도 거기 부산 갈 적에 서울대 간 거에 대해서 기자가 묻고 그러니까 뭐 서울대가 더 경험 많고 수술 잘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대를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이번에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크게 다치지 않아서 이제 뭐 지금 회복 단계니까 나아서 그래서 정치를 하든지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이렇게 하든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을 하루 앞두고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이 이재명을 같이 지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외제차를 갖다가 이용해서 태워다 줬다. 그럼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이도 67세 된 나이인데 그런 사람을 태워다 줬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찰에 조사를 해보면 결과는 나오겠죠. 이 차량의 차주는 이 대표의 지지자지만 지지자니까 연계가 되겠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범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테러 사건 피의자 김 씨가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이 차량은 김 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많은 사람인데 김 씨를 거기까지 태워다 줬다. 외제차로요. 그렇게 친한가? 근데 몰랐다. 모르는 사람을 태워준다? 이건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다들 지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태워줬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주 인색하고 야박한 사회에서 그런 것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공범 없이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든지 뭐 죄가 없다, 공범 없다,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그 수사관에서 하는 일이죠.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운전자의 신원,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군중에 둘러싸여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오전 10시 27분쯤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김 씨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앞에 다가섰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근데 이것도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대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어떤지 형을 덜 받고 또 그 죄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뭐 의도적이 아니었다 뭐 되게 뭐 그러잖아요. 뭐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고 사람들의 태도인데 이 사람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랬다. 글쎄요, 참 이것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에요.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화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가덕도에 도착했다. 가덕도 사전 방문에서 이 대표의 일정상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 납득이 안 가요. 김 씨는 같은 날 밤 8시쯤 가덕도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량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투숙한 뒤 가덕도에서 이 대표에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를 데려다준 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차를 태워다 줬다.
글쎄요, 납득이 여러분도 갑니까? 얼마나 그 이 대표 지지자들 중에서 끈끈한 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태워다 줄까?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외제차로 다 태워다 줬다 말. 그 숙소 앞에까지.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이 이 특별수사본부에 뭐 60여 명이 지금 현재 구성됐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게 경찰도 수사하는 게요. 뭐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때그때마다가 수사 상황을 좀 이렇게 발표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또 저 역시도 그렇게 궁금합니다만 그렇게 경찰들은 어, 중간 수사 상황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냥 만난 사람인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태워다 줬다.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 글쎄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의리였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데도 있고, 여하튼 경찰이 수상을 한다니까, 뭐 60여 명이 수사를 한다니까, 세세계 수사에 나오겠죠. 하여튼, 아주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낱낱이 세밀하게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맞으셔서 또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는 분들 쉬시고 또 일 있는 분들 일도 보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하셔서 올겨울을 잘 지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